지금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 거는 1회 부스를 넘어서 2회 부스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1회 부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2회 부스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부스 2회의 첫 번째가 이제 2이자고 그 다음에 이제 5오자도 그 부스가 2회로 됐어. 선생님, 평소에 선생님 이렇게 화면이 안 뜨네요. 합니다. 지금 내가 조절을 잘못해서 그러지. 예, 전체 펜을 이거 조절해야 되는데 펜이 예, 지금 잘못 움직여야 돼. 그래서 그래. 전체 음소거를 안 하셨으니까 이게 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전체 음소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음소거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5오자가 들어가는 걸 이제 요거 전 시간 하다 말았거든요. 그 5오자는 이제 부수가 원래는 5오는 요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하늘과 땅이거든요. 이걸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이은 거죠. 그 다섯이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다 서게 하는 건데, 제일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이란 말씀드렸지만은, 하늘과 땅을 첩경으로 제일 가까이 이어주는 거는 공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도 있는 게 이렇게. 그럼 열십자고, 요거는 뭐냐, 이렇게 X자고 이렇게 돼요. 천기를 읽는 것도 이렇게 열십자로 읽는 게 있고, X자로 읽는 게 있고, 그게 두 가지거든요. 그 열십자로 읽는 거는 뭐냐면은, 가장 빨리 읽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제일 빠르잖아요, 직선. 또 여기도 여기 있는 게 직선. 하다 보니까 왕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옛날부터 왕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하늘의 이치를 땅으로 전해주는, 제일 빨리 전해주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5오자는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빨리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은 넓고 크게 이제 그래서 그걸 다 서게 한다 해서 5오라고 했더라.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5오자가 들어가는 걸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요거. 이게 윤자죠, 이제. 보통 이제 3강5를 했을 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참고로 3강5류는 그러면은 오류는 5가지의 윤리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가 분신리. 임금과 신하세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또 부자일침.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또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장이 유서. 어른 장자고 어릴 유자.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풍우유신. 이게 법분자, 법우자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크게 5개거든요. 근데 이 5개를 오륜이라 그래요. 근데 윤자를 보면은 왼편에 사람 윤자가 있고, 여기 오른편에 있는 게 이게 윤자거든요. 이게 무슨 윤자냐면은,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죠. 둥글 윤자, 삼각할 윤자.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둥글다. 사람이 둥글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니까 또 생각할 윤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제 윤리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죠, 이 자를. 근데 이게 윤자를 보면은 위에 여기 있어요. 이게
그 전에 이제 집이라 그랬죠. 이제 집은 집인데 뭐냐면 셋이 모인 거, 천지인이 하나로 모인 거.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인이 아니고 지붕이라 그래. 지붕 속에 하나가 들어갔죠. 천지인이 하나가 된 상태. 요걸 그래서 모집자 또는 모으는데 셋이 모였으니까 삼합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삼합집에다가 이 붙자를 하나 딱 하면은 천지가 다 모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합합자, 모리합자 그냥 대부분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대 뭉치고 모이는 거 그걸 가리킨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천지인이 모인 거, 천지인이 한 입으로 모인 거 그걸 갖다 합이라고 한다. 정확해야 돼요. 근데 요 삼합집 밑에 뭐가 들어갔냐 보니까 요게 들어갔잖아요. 요거. 요게 뭐냐면은 책자예요. 책. 우리가 책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그 책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종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이 대신으로 많이 쓴 게 축간이라고 했고 대나무예요. 대나무를 자르면은 둥근 대나무를 자르면 속이 하얘요. 하얀 데다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걸 잘라놓고 보면 꼭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대나무 이제 속이 하얗고 이제 모양이 전체. 요거 대나무 두 쪽 갖다 이렇게 한 대 이어놓은 거. 요게 요 모양을 그대로 본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이라 그래요. 책을 가리키는 책이라 해서 책이라 그러는데 그 책을 삼합집이니까 책을 모아둔 거. 책을 한다로 모아둔 거. 근데 무슨 책이냐면 천지인의 이치를 갖다가 가리키는 그 책을 한다로 모아둔 걸 생각할 윤이라고 한다. 중불윤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건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이 윤리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왔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또 오자가 들어간 것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제법 널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리무중이라는 게 있어요. 오리는 뭐 잘 알다시피 10년은 4kg니까 오리는 2kg죠, 2kg. 근데 오리에 이게 안개무자죠. 안개가 가운데 가득했다. 그 오리 전체가 뭐냐면 안개가 껴가지고 안 보이는 거, 그걸 오리무중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안개무자도 보면은 기우자 밑에 무자가 들어간 거예요. 오리무중이라고 할 때 그 무자가 요게 무자였거든요. 요게. 요 무자도 저거 널리 써요, 그런 사람들이. 너한테 임무를 맡긴다 할 때, 요런 무자를 쓰죠. 그래서 요 무자를 갖다 일을 맡긴다 해서 일무자라, 일. 또는 힘쓴 무. 이렇게. 근데 요 무자를 보면은, 왼편에 이게 창모자잖아요. 이게 창이거든요. 창모자고. 오른쪽에 뭐냐면은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거, 이게 두드릴 법자, 칠법자고, 밑에는 힘력이잖아요. 그 창과, 그 다음에 창을, 이제 이 창인데 이게 두드리는 거고 힘이니까, 창을 가지고 힘을 들어서 힘차게 무엇을 두드린다.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 힘들여서 창으로 누군가를 두드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힘들어서 무엇을 한다 해서 힘쓸 무자다. 그런 의미가 나왔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단순하게 부수 지금 오부수를 하고 있는데 이 오부수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글자들 그 글자들의 의미하고 그 글자들이
어떻게 해서 파생됐는지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방대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는 이 한자 교육 이 방식은 굉장히 방대해요, 지금. 그래서 따라하기가 어쩌면 힘들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글자를 많이, 글쓰면 많이 내가 소개를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도 자꾸 복습을 하면 돼요. 그럼 또 첫째로 이치를 생각해서 이치. 암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거는요. 왜 자꾸 그걸 외우려고 그래요? 외우지 않아도 그 이치만 알면은 그 이치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외우는 건 그건 다 까먹어요, 나중에. 오늘날 학교 교육이 암기 위주잖아요. 암기 위주.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유리하죠. 근데 이치는 머리가 좋은 거고 상관이 없어요.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심을 가져야 돼요, 첫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일심을 가지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그냥 수그러져요. 그래서 한자 공부하는 여러분도 일심을 가져야 되더라. 또 다섯어자가 들어간 것으로는 많이 쓰는 게 남미자가 있잖아요. 오미. 오미도 오행사 나왔잖아요. 특히 우리 민족은 이 오라는 숫자를 많이 써요. 오행이니 오복이니 오성이니 모산이니 굉장히 많이 쓰는데 맛도 5가지로 봤죠. 그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인데 참고로 신맛은 오행에서 어디에 속하고 쓴맛은 어디에 속하고 그런 걸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신맛은 목에 속해요. 목.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신맛을 먹는 게 최고예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들이 아기를 뱉잖아요. 그때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때 좋은 게 뭐냐면 신맛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맛은 목에 속하는 거, 속하고 또 동방에 속한다 그러잖아요. 동방. 동방은 뭐냐면은 신맛이라는 시다라는 말이 신맛은 시다에서 왔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원래 햇빛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해가 밝은 곳으로 나가면 눈이 시다 그러잖아요. 시다는 말은 뭐냐면 무언가 침체되어 있던 거 갖다가 활짝 피게 하는 거. 그걸 시다라. 그래서 신맛이 곧 목이고 동반이고 쓴맛은 여기 화잖아요. 남방. 쓴맛은 뭐냐면은 쓰다에서 온 거예요. 쓰다. 그럼 뭘 쓰다냐면 힘을 쓰다예요. 다 써버리다. 힘을 다 써버리다고 얘기해요. 그 남방은 뭐냐면 뜨겁잖아요. 하루를 치면 대낮이고 이때는 뭐냐면은 힘을 써야 돼요. 해가 밝을 적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컴컴해진 다음에는 어두워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대낮에는 모든 힘을 다 써요. 그때 생기는 맛을 쓴맛이라. 단맛은 터져. 터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있어가지고 통하지 않는 데가 없잖아요. 중심에서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터인데 맛도 이 중심에 있는 거 다 단맛이다. 달콤한 맛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어디든지 다 달콤한 비위를 맞춰주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이라 하는데 단맛은 원래 달다에서 온 거죠. 달다는 뭐냐면 저울에 달다 이제 그러잖아요. 저울에 달다. 즉 모든 걸 안성맞춤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 어떠한 객체가 처한 그 시간과 공간을 적당히 감안해가지고 맞춰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저울에 달다, 단맛이다. 그러니까 제일 안성맞춤다, 이거. 그 다음 매운맛은 뭐냐면 금이죠. 단단한 거.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되고, 너무 이렇게 축 퍼졌을 때는 매운맛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짠맛인데, 이건 수라 그러죠. 수. 매운맛은 매달려서 온 거고, 열매가 이렇게 매달린 거거든요. 매다. 거기서 온 거고, 짠맛은 짜대서 온 거죠. 짜다. 짜다는 뭐냐면은, 기름을 짜다, 쥐어 짜다, 거기서 온 거예요. 짜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 금에서 오는 거죠. 모든 걸 이렇게 금 먹으면, 금은 단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단단하게 하면은 불순물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엑기스만 남죠. 그 엑기스가 떨어지는 것 같다가 물이라 해요. 그래서 수는 정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짠맛을 많이 먹어야 돼, 사람들은요. 지금 그 소금에 갖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 그거는 가공한 소금을 말하는 거죠. 천일염은 됐으면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체 정수 같은 거, 인체의 세계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정액 같은 거, 그걸 만들어내는 건 수가하는 거예요. 힘받치 하는 거예요. 어쨌건 맛에는 이렇게 오미가 있는데 그 맛자를 보면은 이끝자하고 이게 밑자잖아요. 진사 오미 할 때 이제 밑자잖아요. 그래서 입구자하고 이게 이제 아닐 밑자라고 보통은 아니다. 그렇게 할 적에 아닐 밑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아닐 밑자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10하고 1하고 8자가 아픈 거예요. 10하고 1하고 8자가 아픈 거예요. 이게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음량이나 삼극이 한대로 이제 조화한 거죠. 모인 거죠. 이거는 삼극이 각기 흩어진 거고. 그래서 음량이 또는 삼극이 모이고 흩어지고 8팔에 이제 3번 쪼개면 8조각이 난다 그랬잖아요. 8개를 말했는데 그 밑자 속에는 뭐냐면은 음량과 삼극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다음에 8조각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왜 아닙니다고 하느냐. 그 부정적인 면으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선천세상에서 볼 때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이게 정확히는 뭐냐면은 선천은 자가 시작했잖아요. 이게 7도 이동하면 7도 이동을 하면 요대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현무경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가 위로 들어간 걸 자민이라고 했고 그때가 돼야만이 부처이 개벽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미가 와도 그건 아직 안 됐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입에다가 이렇게 딱 같이 입하고 입구자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은 가장 좋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갖다가 그걸 본다 해서 이제 만밑자라고 불렀어요. 이 밑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한두 시간 많이 나올 거예요. 어쨌건 다섯 글자가 들어간 것 중에서 이제 오미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섯 글자가 들어가서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자라죠 보통.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사람 이름에도 많이 쓰는데 글 수 있으면 사람 이름에는 이거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이름 짓는 책에 보면은 이거는 됐으면 금지해라, 멀리해라. 왜냐하면은 너무 일상적인 이름이 좋은 거지 이렇게 특별하게 뛰어나게 이제 그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복자를 보면 보이시잖아요. 이게 본래 고인돌에서 나왔다 그랬죠? 고인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인돌 성이고, 이게 고인돌 다리고, 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제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신한테 제사 드리는 상을 고인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시자 뭘 보이느냐면 신한테 내가 청성스럽게 마련한 재물을 갖다 보여드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시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뭘 보이느냐 보니까 한 잎과 밭을 보인다 그 얘기예요. 한 잎과 밭.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게 복자해 버려요. 무슨 복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득하다. 왜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한 개 입이 있는데 그 입에는 열십이 들어갔어요. 그 입속에 열십이 들어가면 다 된 거예요. 그럼.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내 입에다 물고 있으면 가득해. 모든 게 다 가득하다고 얘기해요. 이걸 이제 그 교감 선생은 그 밭전자를 갖다 뭐라 하냐면은 입구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입구자라 해서 사구, 네 개 입구자가 하나로 합친 몸이다. 해서 사구 합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그 얘기 뭐냐면은 가장 큰 창고다 그 얘기 한 말이에요. 그래서 입구자 자체는 뭐냐면은 원래 그릇을 말한 거죠. 하늘의 그릇은 둥그렇게 하는 거고 원이고 땅의 그릇은 이렇게 하고 사람의 그릇은 각으로 그린다. 이제 그랬잖아요. 요것도 이제 현문병 시간에 나올 건데 미리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원은 각도가 없어요. 무각이에요, 무각. 각도가 없고 방은 뭐냐면 사방에 90도가 되죠. 그다음에 삼각형은 뭐냐면은 삼각형은 여기 180도죠, 원래. 그러니까 여기 한 각이 60도씩 들어가요. 180. 이게 이제 수리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 없어요. 각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은 전체가 똑같다고 얘기해요. 모든 게 1이다. 똑같은 거니까 동일해야 돼. 다 똑같아 이거는. 그래서 허공에는 그 형상이 하나도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가 생기면 그건 다른 거예요. 벌써. 허공 속에서 허공 자체는 뭐냐면은 다 똑같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게끔 각도를 두지 않았는데 무언가 하나 딱 생겨버리면 그 순간에 무각에서 유각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그 이미 하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각이 없는 거, 대자유, 무등, 등급이 없고 무차별 그런 걸 상징하는 거고 땅은 뭐냐면은 크게 넷으로 나눠요. 사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사방. 공간으로는 사방이라고 하는 거고 시간으로는 사시라고 불리는데 순화지도. 시간과 공간의 가장 그 기본이 뭐냐면 4라는 숫자예요. 사방과 사시.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가 9하고 12 곱한 90이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은 1에서 8까지 우리가 사과를 가리면은 8조각밖에 안 나와요. 그럼 1에서 8까지밖에 숫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 그럼 9하고 10은 이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범위를 벗어났는데 8조각의 한 중심을 갖다가 9라고 부르는 거고 중심과 표면을 합한 걸 10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9는 변화의 끝이고